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바닷물을 공급하는 해수도 수시설 3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였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8일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대추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17일 기준 대추 한 포기 소매가는 7,000원에 육박하는데 전년 동일 대비 20.3% 올랐습니다. 갈대와 억새꽃이 흐드러지는 완연한 가을, 나들이 계획한 분들 많죠. 아침 최저기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 동천은 대표적인 오염 하천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닷물을 공급하는 해수도수 시설이 꼽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동천 상류 복개천 입구입니다. 바닷물을 방류하는 시설이 설치됐는데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개천 주변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하천을 가득 채운 물은 뿌옇고 수심 1m도 되지 않는데도 바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물고기 수십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해수도수 사업을 실시했지만 동천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내년 4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오염 하천인 동천에는 지난 2010년 해수관로를 하천 바닥에 설치해 1일 5만 톤의 바닷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해수관로 시설은 고장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20만 톤 규모의 해수관로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설치 2년도 안 됐는데 관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계획했던 양보다 4만 톤가량 적은 1일 16만 톤의 바닷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확한 파손 지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공급 방법이라든가 해수도수 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탁상 행정으로 거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걸 봅니다.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관로 설치에 투입된 예산만 350여억 원. 예산도 문제지만 무려 13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마저 없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8일 오후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과 통학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의 경우 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끊기거나 아예 없는 학교가 10곳 중 6곳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 헬로티비 부산 뉴스는 오수관로 미설치로 송정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의 오물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생기는 악취 민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이 송정해수욕장 일대 오수관로의 빠른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8일 5분 자유 발언을 한 최 의원은 송정해수욕장에 오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을 비롯해 상인과 관광객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송정 일대 오수관로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송정동을 포함해 오수관로 정비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곳은 4곳으로 이르면 4년 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상가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가에서 매일 방류되는 오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급하게 송정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더라도 빨리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좀 발빠르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장시장 상인들과 만나 시장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8일 이 장관은 정동만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와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직접 장을 보고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장시장 측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해달라 건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추진한 정동만 국회의원은 기장시장이 랜드마크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중앙부처의 지원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44년 5일장으로 시작한 기장시장은 85년 현대식 상가 건물로 건축된 이후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도심 속 공원은 금빛, 은빛, 분홍빛 물결이 일렁이며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실 때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람이 불자 갈대와 억새가 춤을 춥니다. 파란 하늘 아래 금빛, 은빛 물결을 보는 것만으로도 짙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전해집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서양 억새, 팜파스 그라스도 만발했습니다. 풍성한 깃털 모양의 이삭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분홍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꽃이 만발한 핑크뮬리 군락지는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어서 엄마랑 약간 데이트하려고 나왔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이쁜 것 같고 여러 가지 즐길 것도 있고 앞에 보니까 자전거도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나면 자전거도 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부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떨어지며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일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10도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부산 지역은 고기압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6도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한 낮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일세가 강해져 기온이 상승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부산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한 펜싱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전시청 소속 오상욱 선수는 김준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오상욱 선수를 이을 청소년 선수들도 영향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남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 결승전. 한국 펜싱 스타인 오상욱과 김준호 선수가 대전과 경기 대표로 만났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홍동열 선수 무릎 부상으로 열세에 놓였던 대전팀. 하지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오상욱 선수는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팀을 몰아세우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기고 지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다친 팀원한테 1등 꼭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서 너무 다행이고. 이번 우승으로 전국체전 2관왕에 올라선 오상욱 선수는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빨리빨리 올라와서 저랑 같이 선촌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18세 이하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에선 서울과 경기가 박빙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승까지 1점을 남겨둔 상황. 서울 이유석 선수가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왼쪽 허리를 찌르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적 낼 줄 몰랐는데 여기 형들이나 후배 선배들이 다 열심히 응원해줘서 이런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상욱 선수와 같은 펜싱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유소년 선수들. 전국체전을 무대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상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갱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 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2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배추값이 한 달 전보다 2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평균 6,587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 5,476원보다 20.3% 오른 것으로 1년 전보다는 21.3% 상승한 수치입니다. 김장 재료인 대파 가격은 4,001원으로 한 달 전보다 25.5% 올랐고 쪽파 역시 1kg에 1,209원으로 전달보다 20.2% 올랐습니다. 기장군 주민들이 제1회 기장군 주민대회 개최를 선포했습니다. 주민대회는 주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직접 결정하자는 취지로 예산 편성을 앞둔 가을 주민요구안을 채택해 반영을 촉구하자는 행사입니다. 주민대회 조직위는 지난해 1,574억 원가량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었다며 미사용된 세금을 어디에 쓸지 주민의 손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조직위의 조사에 따르면 기장주민 8천여 명이 해당 세금 사용과 관련해 1,500여 개의 요구를 내놨고 이를 추려 주민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월에서 11월 가을철 짝짓기 시기를 맞아 최근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 588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구군별로는 기장군에서 439마리, 강서구 83마리, 기타구에서 66마리를 기동 포획단에서 포획했습니다. 멧돼지 포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423마리, 지난해에는 563마리였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멧돼지 발견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을 기억해 멧돼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동강을 비롯해 4대강 취소와 양수시설 개선비가 전액 삭감되자 낙동강 시민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취수 양수시설 개선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수 양수시설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됐던 보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단체는 녹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취양수 사업비를 모두 삭감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회가 사업비 책정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비가 없어진 것에 대해 환경부는 전년도 사업 추진이 미흡해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농림부도 수문 개방 정책이 백지화되면서 양수시설 개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